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재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대선이 잘 돼서 예, 자주 예. 보게 됩니다. 수고되시지 않고 계속 나오셔서 예. 기쁩니다. 예, 잘 자,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여일이 훨씬 네. 넘었는데요. 예.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 네, 있습니다. 큽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람들 많이 이제 좋아하는 상황인데 예, 예. 얼마 전 장관들 인선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저는 막 그 김영훈 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예, 출신 예. 현역 기관사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노동자를 고용노동부 장관 예. 딱 앉혀놓으니까 예. 야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예. 김문수 같은 인간이 앉아있다가 그렇죠. 바뀌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인사라든가 또는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출신을 예. 임명한 거 예, 예. 아주 우리가 계속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군에 대한 문민 통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가 뭐 개혁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는 인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응원봉 시민들이 이제 뭐 광장에 우리의 요구들이 효능성 있게 전달되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그 이번에 인선이 아주 괜찮은데 예, 예.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뭔가 하나 걸림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예, 예. 송미령입니다. 송미령. 예. 자, 요 분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요. 네, 아까 현 장관이죠. 예, 예. 네. 지금 뭐 현 윤석열. 장관이고 유임돼서 청문회도 없습니다. 청문회도 없고. 예. 아까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금 유임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특히 농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맞습니다. 반발이 많죠. 남태령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실질화시켰던 어떤 그 기폭제의 역할을 어쨌든 농민들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농민들이 원했던 건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내란 농종. 계엄 농종 이거 중단시키고 농민들이 실제로 단맛 나는 농촌 농민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지게 되면 그런 게 장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매우 실망이 왜 이 사람이냐. 예, 예. 자, 일단 이 송미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우선은 뭐 저희 거권 통치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곡관리법이 예. 작년에 쌀값이 폭락하면서 민주당이 세 차례를 이제 상정을 했는데 이 상정된 법안을 양곡관리법은요 농만법이라고 하고요 재해보상법이라고 하고 이제 재해를 입으면 그러니까 기후 재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촌의 재해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재난을 지금은 온 곳이 농민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일부 책임지게 하는 그리고 농업이 일부 책임지게 하는 농업재해법을 상정했는데 이것을 뭐 농업재해법, 재해대책법을 재앙 수준이다, 재해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농민들에게 대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함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뭐 나중에는 나는 계엄이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엄 당시에 그 국무회의에 어쨌든 의결 정족수를 맞춰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자기는 반대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란에도 책임이 있다. 그렇죠. 내란에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농민들은 진정성도 없다고 봅니다. 자기 철학이 있으면 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농만법이라고 얘기하고 농민들의 세목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게 신념이라면 사실은 사퇴하는 게 맞죠. 이 사람은 신념 없지 않아요? 없죠. 없으니까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저는 이제 내란 농정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년 2월 7일 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그게 이제 반려동물의 사료 수입을 허용한 건데요. 이거는 장관이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고시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거를 좀 더 위로 가면 이게 2008년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8년 때 광우병 시 네. 기억나시죠? 네네. 광우병 시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광우병 소고기가 30개월령 이상이 되면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라고 해서 SRM이라고 하는 물질이 다량 있기 때문에 30개월령 이하로 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수입을 막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기에도 똑같이 사료도 똑같은 거예요. 아, 사료도. 그런데 소의 단백질 또는 소의 뼈 같은 부위를 으깨서 사료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30개월령 이상이 되면 광우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동물에도 광우병이 생기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네. 당시에 30개월령 이하로 수입을 제한하면서 사료 수입도 제한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비준 사항으로 막아 나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아놨는데 이걸 작년에 2024년도에 그 미국의 USTR에서 비관세 장벽이 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사료 수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덕수가 작년 연말에 트럼프 당선되고 오랜 통화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올해 4월이면 또 트럼프가 너 저기 이 대통령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와중에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관세 협상을 받아줬잖아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게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채 네. 통과를 시킨 거예요. 원래 비준 사항이라는. 그 국회 비준 사항인데 그냥 고시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옵니다. 그런데 물론 30개월령 이하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30개월령 이하인지 이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 광우병의 그 촛불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국민에 묻지도 않고 비준도 거치지 않고 고시로 그냥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드러나면서 송미령이 실제로 소극적으로 내지는 자기는 그 내란을 몰랐냐, 개혁을 몰랐냐라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덕수가 시키니까 했겠죠. 덕수가 시키고 최상목이 시키니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농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지금 강력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2023년에 미국에서는 인간 광우병이 또 발생했어요. 아, 그래. 또 발생했어요. 또 광우병이. 또 발생한 상태에서 이게 반려동물의 사료를 이제 수입하게 된 것이죠. 이런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은 2017년에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에요. 네. 그때 김관진 등등이 지소미아를 일본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하죠. 그런 걸 타겟시킵니다. 그것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통과되거든요. 그렇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슷하다. 공백 상태에서 미국의 압력이 느니까 한덕수는 그거를 이제 대통령 되고 싶어서 승인한 거고 이것을 이제 국민을 눈속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송미령이 온갖 똥을 다 싸놨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유임한다고 하니까 덜컥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사과하고 당했다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말이 안 그러면 되는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을 유임시킨 것은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통합이라고 하는 통합보다는 그 실용주의적 인사라고 봐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적군이잖아요. 쉽게 하면. 그렇죠. 적군에게 열심히 봉사했던 장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일은 잘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러면 넌 어차피 신념도 없고 뭐 줏대도 없고 주인 잘 바꾸는 씨아파트니까 뭐 나한테 충성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용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입장에서 뭐 일만 사람 되지 어차피 내가 챙길 거니까 이런 입장에서 썼을 수도 있지만 이제 농민들의 입장이라든가
이제 그동안 송미령이 한 짓을 봤을 때 그렇죠. 납득하기 힘들다.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로 정리가 될 수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소신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송미령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신념이 있고 뭐 강단이 있어서 자진 사퇴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느 쪽에서든 불러주면 가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송미령 이런 사람이 뭐 계속 이 장관직을 맡을 가능성보다는 중간에 쫓겨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6월 30일 날 월요일 날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청원도 하고 있어요. 구글 시트로 국민청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사람들 많이 모아주시고 사실은 장관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 군데 많고 책임 있게 진짜 책임농정을 실행한 국가 책임농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국민들의 의지를 좀 모아주시고 그리고 송미령이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게 그게 이제 응원봉의 힘을 많이 냈으니까.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사퇴시키면 될 것 같고요. 송미령은 뭐 그 내란 특검에서 조사하다 보면 송미령이 나올 수도 있고.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잘 조사하다 보면 국무위원들 조사해야죠. 당연히 할 거라고. 어쨌든 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 대개혁을 지금 한참 이제 속도를 내서 해야 될 시점인데요. 임기 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회 개혁도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이 뭐 사회계 대개혁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가 출연했을 때 그 5월 9일 대선 직전이죠. 야오당과 광장 대선 연대가 5월 9일 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사퇴를 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까지 해서 이렇게 5당과 광장시민연대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공동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1에 합의를 했고 4는 이제 첫 번째는 내란 특검, 내란 청산을 한다. 두 번째는 거부권 법안을 빨리 제2법화 추진하자. 세 번째는 국민 참여 개헌을 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11개의 개혁 과제를 하자.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내교섭단체의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1이었는데요.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11가지 의제 가 쭉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가지의 의제를 실제로 광장의 대선 시민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빨리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야오당 그리고 광장시민연대 등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지금 만들라고 합의를 한 거니까요. 거버넌스 조직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합의한 것이고 지금은 약간 이제 정권 초기인지 몰라도 이게 약간 실종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약간 실종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니 뭐니 이건 지금 되고 있는데 사회대개혁까지는 아주 조금 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뭐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민주당 쪽에 계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빨리 실질적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루려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가동돼야 된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촛불 개혁을 실패하고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결론적으로 윤석열을 키워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게 이제 그 야5당 광장시민연대 그 합의 공동 선언문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약간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 그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광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요거는 어쨌든 이제 제안인데 예, 좀 예. 빨리 하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집권 초에 하여튼 빨리 시작하는 게 좋긴 한데 예, 예. 지금 투쟁이 끝났고 예, 예. 광장이 닫혔다 이런 평가들도 예.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사실은 정치는 누가 하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랬죠. 예,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사실은 정치는 정치인만 하나 보면 결국 그게 관료가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하는 것 많으시지만 최대 실착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광장이 이 응원봉을 내려놓았을 때 결국 사회대격의 지렛대는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광장의 응원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 전에도 그랬고요. 예,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위기가 닥쳐온다. 그럼 광장은 다시 열리고 응원봉은 다시 들어질 겁니다. 네. 다만 그 응원봉이 들어지고 그 염원이 차곡차곡 쌓이고 효능감이 높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효능감 없이 나는 계속 요구하는데 되는 건 없다. 네,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좌절되는 거. 그런 점에서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광장 시민과 네, 네. 어떤 이재명 정부와의 어떤 교두보 역할 네. 같은 거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야후당과도 아니 지금은 이제 야후당이 아니죠. 그렇죠. 민주당과 야사당 여당과요. 헌법수호 정당들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헌법수호 정당들이 똥들 지금도 뭉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대선의 결과가 아시다시피 그 보수와 진보 개혁을 나누면 1%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요. 제가 표 차이로 보니까 이준석과 김문수 합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권영국? 대통령과 권영국 합치면 31만 표뿐 차이 안 납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표가 그렇죠. 그렇게 다 갈 수는 없지만 네.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30만 표뿐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네. 이게 근소한 차고 그건 역으로 말해서 이 기득권 세력들 네. 한국 사회를 내란과 계엄으로 빠뜨려놨던 보수 구구 세력들이 여전히 득대하고 그렇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헌법수호 정당들이 똘똘 뭉쳐야 되고 여기에 광장도. 지원군으로 광장의 응원분들이 함께 했을 때 결국 대한민국의 그 역동성은 사라지고 네. 다시 살아나고 네. 민주주의와 평화의 평등으로 나아가는 자두로 나아가는 어떤 다리를 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막아냈던 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던 뭐 어떻게 보면 범국민적인 연대 연합 그렇죠. 이걸 해체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가야 된다. 해체할 이유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왜? 네. 국민이 정치의 주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내란 세력은 계속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지하실로 안 들어간다고 난리 나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구속 네. 취소하고 네. 자 그런 점에서도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네.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네. 주장을 하고요.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이 동물 사료 원상복귀 못하냐? 예. 아까 그 미령이 싸지르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진짜 어떻게- 반려동물 이거는 사실은 국회에서 비준권을 다시 올리면 됩니다. 이건 불법이니까. 네, 불법이니까 고시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국민공권의 실질적인 위협과 훼손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청취자들이 많으시니까 구독자들 많으시니까 이런 걸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정부에다 자꾸 알려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거 사고 쳐놨으니까 네. 이거 수습 안 하면 이제 문제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네. 이런 자, 얘기들. 여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사방에 요 네. 얘기를 좀 알려서 이걸 네. 처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고
우리한테 지금 큰 문제는 트럼프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트럼프. 한국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협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 덕수한테 벌써 많이 따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이제 막 그러니까 알박기를 해놨죠. 예. 송민영이 그 하수인으로 장수로서 알박기 같은 거를 해놨고 관세 협상도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혹시 미국 쪽에서 송민영 유임을 요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약간 의심하고 의심이 된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송민영일까요? 가장 앞장서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죠. 관철시켰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뭐 의심의 눈길을 한덕수가 뭐 미국 스파인데 한덕수의 꼬봉이니까 네.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사료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못 자를 수도 있어요. 쉽게 미국의 어떤 압력과 이런 게 있으셔서 그렇죠. 오히려 예. 국민들이 그래서 싸워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계속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봐라. 이게 예. 국민들이 너무 들고 일어나서 안 될 것 같다. 예. 이 간첩 말고 다른 간첩 없냐.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라도 이 동물 사료 문제 이것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트럼프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예. 또 한덕수 때와는 다른 어떤 압박을 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그 뭐 관세 폭탄이라는 얘기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관세 폭탄이 사실 관세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관세를 매개로 해서 네. 이 비관세 장벽 아까 말씀드렸죠. 그 뭐 반려동물의 사료를 추가 개방하라든가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GMO 감자 아시죠? 우리나라는 네. GMO가 표시제가 없어요. 안타깝게. 네네. 그게 이제 미국의 초국적 자본, 농업 자본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건데 GMO 표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란차이즈 같은 데 가서 버거 먹고 감자튀김 감자튀김. 먹으면 감자튀김이 이따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감자가 이따만 거 보셨어요? 그거 그렇지. 아니고 그거 다 GMO 감자거든요. 어저께 내가 먹었는데 그런데 그 GMO 감자의 위해성이 아주 확인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수입을 지금 계속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또 이것도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요구해서 풀어라. 심지어는 미국에서 안전성을 확인했으니 한국에서도 안전성 확인된 거 아니야? 니네 그냥 우리 믿고 수입해. 먹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생 검역이라고 해서 SPS 조약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이 GMO 감자를 개발했던 사람도 아주 인간성 실험을 안전하다고 확답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을 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관세도 문제지만요. 관세도 문제지만 이 비관세 장벽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고 걷다 군사 위협도 큽니다. 군사적 이제 갈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10년 안에 군사비를 5%까지 올리라고 했어요. 네. 한마디로 미국 무기 사라는 얘기예요. 네, 미국 사기에서 사라는 거예요. 미국 무기 사.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이걸 고스란히 요구되고 있거든요. 요구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예,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 뚜렷하게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그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국방비를 지금 5%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비 2% 안팎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5%로 올리면 사실은 지금도 그 국방비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결국 국방비를 옮긴다는 것은 뭐겠어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 그 오른 국방비로 또 뭐를 하겠어요? 미국 무기 사야죠. 미국 무기. 그런데 이거를 마치 관세 협상인 양. 예. 이 지금 말씀드렸죠. 관세 폭탄 얘기 있죠. 두 번째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농업의 가방을 요구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거를 가지고 방위 분담금, 군사 비용까지 쭉 연결해서 이것을 이거는 트럼프의 말로 일반적이야? 한국은 ATM이다라고 하고 ATM이라고 하고 원스톱 쇼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7월 8일
원래 관세를 90일 유예를 했거든요. 네. 4월 9일 날. 그러면서 7월 8일까지 모든 것을 협상을 타결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예, 압박을 그러니까 하고 있군요. 엄청나게 압박을 갖고 있는데 그 답은 분명합니다. 네. 예, 중국은 딱 그랬거든요. 니네 100% 올려? 니네 우리도. 100% 관세 올려? 그럼 우리도 100% 올려. 그랬죠. 니네 수출 중단해? 우리 안 해. 수출을 안 해. 딱 그러니까 바로 손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는 못하죠. 우리가 뭐 사실은 중국만큼 뭐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양면 게임이라는 원리인데요. 이게 정치 경제학에 나오는 겁니다. 협상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런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죽어도 못 받아. 우리 안 돼. 이렇게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7월 8일 우리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네요. 우리 못하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끌어주세요. 시간을 계속 끌면 누구한테 불리하냐? 당연히 아니 미국한테는 무조건 불리하는데 우리한테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그렇죠. 제껴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끝까지 가가지고 최상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걸 지금처럼 유지하면 되거든요. 서둘러서는 안 되고 또 그렇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면 돼요. 그렇죠. 네. 알리면 돼요. 국민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 얘기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관세가 지금 30%거든요. 30%까지 지금 관세가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를 맺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 FTA는 관세를 0으로 하는 거예요. 예컨대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40%였어요. 그걸 15년 동안 쭉쭉쭉쭉 줄여서 내년이면 0%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지금 자기가 관세를 한국 수출의 대미 관세를 30%까지 올렸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말이 돼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기는 거죠. 빡빡. 그러니까 이런 미치가기 전략에서는 우리는 똑같이 야 우리 죽어도 못해. 그 핑계를 누구한테 되냐? 국민들한테 대면 된다. 또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간염 걸렸다. 급성 간염. 그래서 지금 교섭을 못 하겠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진한테 다 옮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다를. 그렇죠.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걸 사실관계로 드러내면 사실은 국민들은 사실은 GMO 그 확인되지 않는 인류에게 건강성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수입 제품을 확대하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광우병 시위가 그렇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사실을 알리면 국민들은 나 그거 반대해라고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런 투명하게 공개하고 숨겨놓고 밀실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알려가면서 그렇죠. 국민들의 힘을 기본으로 배경으로 깔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광우병 시위가 뭐 교훈점이 많습니다. 광우병도 그 부시랑 이명박이랑 만나서 뭐 부시가 요구하니까 바로 30개월 이상 뭐 광우병 위험 소고기도 수입하면서 국민들은 모른 채 빵 터트려서 국민의 반발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대차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방위 올려달라 그러면 나가라. 제 말씀이 아니 너희들 트럼프 정부 맨날 나와가지고 이 주한미군은 북을 막는 게 아니고 중국을 막는 거라며. 그렇죠. 대만 위기상에 폭풍시키는 데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는 우리 도와주는 군대가 아닌데 맞습니다. 돈 내야지. 실험 나가고. 주둔비를 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쫄아가지고 뭐 협상이 되지. 맞습니다. 제발. 그게 저는 우리식의 미치가기 전략, 매드 전략이라고. 그렇죠. 돈 내든지 나가라. 매드맨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까 얘기하셨던 사회대개혁위원회도 빨리 설치하고 예. 또 범국민적인 반내란 전선도 강화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걸 추진할 때 분명히 미국을 숭배하는 이 한국의 내란 세력들이 그렇죠. 트럼프랑 짭짭이 돼서 예, 이재명 정권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내란 청산과 진압 빨리 시작하고 예. 속도를 내고 사회대개혁위원회도 만들고 이러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당당하게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역시 핵심 겠트는 아니 지금 내란 세력 놔두고는 이거 협상 제대로 그러면 못하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그래서 됩니다. 빨리 네. 어떻게 좀 윤석열 좀 해주세요 좀.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일단 특검에서 좀 예, 예. 집어넣어야지. 이게 답답하잖아요 이거. 자 지금 뭐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막 마냥 찬란하고 화려한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중대한 과제가 있고. 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다. 이 시점에 바짝 고삐를 재서 정권 예.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된다. 윤석열 비서 내란 청산 사회대기업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시원시원하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자주 나오십시오. 예. 네. 네, 10분 뒤에 다시 생방송 시작합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